결국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점점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불법의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백혜룡 경정의 파견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사건의 본질보다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으로 들어섰다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국민 입장에서 더욱 불안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합수단이 서류 유포를 중대한 위법이라 규정하고 백혜룡 경정이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다고 반발하는 이 갈등이 무혐의 결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증거로 끝나야 합니다. 신경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은 그 반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불법 약물 연루 핵심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백혜룡 경정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문서, 공개 등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합수단은 즉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객관적 소명 자료가 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하며 공개된 서류에 공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엄중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백혜룡 경정의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혜룡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캡처를 공개하며 처음부터 자신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말하는 사람을 먼저 제거하려는 모습이 드러날 때 수사기관은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신뢰를 잃습니다. 핵심 분기점은 서류 유포의 위법성 여부만이 아닙니다. 수사 서류 공개는 원칙적으로 위험하며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됐다면 보호 의무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절차적 지적이나 훈계가 아니라 핵심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으며 어디까지 확인하지 못했는지에 최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입니다. 추측만으로 강제 수사는 안 된다고 말하려면 왜 그게 추측인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혐의 소명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 판단의 구체적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은 무혐의 결론 반발은 입막기 질문은 규정 위반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국민은 수사 내용을 믿지 않고 오직 싸움의 승패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의 실패입니다. 임은정 지검장을 향한 실망감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과거 무리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고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모습으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국민이 느끼는 장면은 다릅니다. 무혐의라는 큰 결론이 먼저 나왔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설명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수사팀 책임자는 문서, 유포를 이유로 압박을 받고 심지어 파견 해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결기가 아니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결론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설명이 부족하면 그것은 공권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조직 방어의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방식이 과거 검사들이 보여준 최악의 습관과 너무 닮았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검찰에 분노했던 이유는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의혹을 다루는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봤으니 끝났다. 더 묻는 건 선동이다. 자료 요구는 위법이다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국민의 불신은 깊어집니다. 진짜 신뢰받는 수사라면 질문이 줄어야 합니다. 질문이 늘어난다는 건 수사 방식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임은정 지검장이 중대범죄 수사청행을 희망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결론 내고 떠나는 것 의심이 쉽게 생깁니다. 실제 이동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해석을 불러일으킬 구조가 만들어진 자체가 문제입니다. 신뢰는 사실 자체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백혜룡 경정에게 국민적 지지가 쏠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방식이 항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 공개의 적절성이나 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단순합니다. 한쪽은 의혹이 아직 남아있다.
과정과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하고 다른 쪽은 이미 결론 났으니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하라는 쪽이 파견해제 같은 인사조치를 먼저 들고 나오면 국민은 그것을 권력행사로 읽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외압 의혹인데 내부 비판자를 인사로 정리하려는 듯한 그림을 만들면 스스로 외압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장면을 스스로 연출하는 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 대결의 승리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무혐의 판단의 논리와 근거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떤 진술을 들었는지, 왜 특정 강제 수사가 불가능했는지, 중복 수사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진행 중인 다른 의혹은 어디까지인지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공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조직 내부 정보 같은 모호한 표현은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이유가 애매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음모를 떠올립니다. 음모론을 막고 싶다면 추상성을 줄이고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하나, 백혜룡 경정 파견 해제 검토는 타이밍 자체가 최악입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 의혹 해소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수사 주체를 흔드는 조치를 먼저 꺼내면 입막기 프레임만 강화될 뿐입니다. 자신의 결론에 자신이 있다면 사람을 움직이기보다 결론을 더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면 결론마저 흔들려 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놓치는 모습에 국민은 더 실망합니다. 이문정 지검장에게도 필요한 태도는 여기서 갈립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방향이 맞을 때 힘을 얻습니다. 지금처럼 절차 인사 논란이 앞서 고 본질적 질문이 밀려나면 어떤 진심도 국민에게 닿지 않습니다. 국민은 영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의혹을 다루는 최소한의 품격과 설명 책임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모습이 보일 때 실망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옳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확인했고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란이 길어질수록 잃는 것은 한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신뢰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수사구조가 바뀌어도 국민이 바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권력형 사건을 덮지 말고 설명 없이 끝내지 말고 문제 제기자를 인사로 제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백혜룡 경정을 제압하거나 이문정 지검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약물 외압 의혹을 어디까지 수사했으며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남았으며 왜 혐의 없음이 불가피했는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 설명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 국민은 결론은 정해졌고 이제 입만 막는 중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풀 유일한 열쇠는 설명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위가 아니라 납득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한 건이 결론을 넘어 앞으로 비슷한 권력형 의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불법 약물 밀수 연루 같은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책임 떠넘기기가 쉬워 한번 굳어진 결론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봤다가 아니라 이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했고 그래서 이 판단을 내렸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 강한 수사는 강제 수사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강제 수사가 필요 없을 만큼 사실을 촘촘히 쌓은 수사입니다. 그 촘촘함이 보이지 않으면 국민은 결론을 믿지 않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이 화제를 둘러싼 몇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검찰 내부 갈등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정치학 교수로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정치학자의 눈으로 보면 권력기관의 신뢰 붕괴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문정 지검장의 행보는 과거 개혁 이미지와 현재 모습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본질적 딜레마를 상징하죠. 백혜룡 경정의 문서 공개는 규정 위반일 수 있지만 내부 고발의 성격도 강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는 종종 시스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수단의 파견 해제 검토는 외압 의혹을 스스로 키우는 자가당착입니다. 권력기관이 반발을 억누르려다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국민 지지가 백혜룡 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투명성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상적 규정 위반 지적만으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어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입막음이 떠오르는 대응 방식입니다. 정치학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투명성과 설명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이문정 지검장의 중대범죄수사청 이동이사는 타이밍이 치명적입니다. 의는 책임 회피로 비춰 개혁 세력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합니다. 수사 신뢰는 결론이 정당성보다 과정의 공정성에 더 의존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이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지 구조적 이유를 드러냅니다. 권력 분산과 내부 견제라는 민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백혜룡의 반발은 시스템 결함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인사조치를 앞세우는 순간 논의는 외화 프레임으로 고착됩니다. 이는 정치학의 프레이밍 효과 이론을 실증하는 사례예요. 국민 불신의 뿌리는 권력기관의 오만한 태도에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이중잣대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류 유포는 위법인데 결론 설명은 미흡한 모순입니다. 이 사건은 사법 신뢰 전체를 흔들 위험이 큽니다. 검찰 신뢰도가 더 떨어지면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터진 논란은 개혁 동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이제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권위로 밀어붙일지 설명으로 설득할지 그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설명을 택한다면 과거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백혜룡의 행동은 위험하지만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기관 관성을 깨는데 이런 내부 충격이 때로 필요합니다. 파견 해제는 변화를 거부하는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본질은 불법 약물 의혹이 아니라 수사 과정 투명성입니다. 국민은 결론 자체보다 그 결론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잊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클래식 사례입니다. 권력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을 생생하게 보여주니까요. 합수단 대응은 관료제의 전형적 방어 기제입니다. 비판을 개인 문제로 축소하고 인사로 해결하려 하죠. 하지만 이는 문제의 구조적 성격만 더 부각시킵니다. 이문정의 과거와 현재 괴리는 권력 부식 효과를 증명합니다. 권력을 쥐면 누구나 변질될 수 있다는 고전 주제예요. 백혜룡은 현재 반체제의 영웅 포지션을 점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는 건 검찰의 대응 탓이 큽니다. 프레임을 깨려면 사실과 데이터로 승부해야 합니다. 구체적 수사 과정 공개만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논란은 검찰 개혁의 묘비가 될 겁니다. 지금은 침묵이 아닌 대화의 때입니다. 국민과 내부 구성원과의 열린 대화가 필요해요. 이 사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사법의 성숙한 전환점이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오랜 불신의 고리를 이어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주목하세요. 우리 민주주의 건강도를 진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정치학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권력은 항상 감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찰 같은 강력기관일수록 더 철저한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개혁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백혜룡과 이문정 모두 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결국 변화를 이끌어낼 힘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사법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치학 강의에서 이 사례를 자주 인용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권력과 신뢰의 역학을 가르치기에 딱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